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건강히 무사히 잘 버티고 계신가요? 아마 무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요. 이제 실습이 끝나고 기말고사 기간이 왔잖아요. 그래서 밀린 기말고사 과제들, 그리고 기말 시험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말고사나 과제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갈 때 그 스트레스가 또 있잖아요. 특히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학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챙기셨던 분들은 더 그 스트레스가 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학생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4학년 때는 우선순위가 임용고시가 1순위에 있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또 그동안의 관성은 잠시 포기하시고 정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겠다 정도의 점수만 받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때 정말 괴롭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또 시험 점수를 잘 못 받았지만 평소보다 많이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임용고시를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말고사 관련해서 꿀팁 아닌 꿀팁을 살짝 드리자면 임용시험이랑 완전 하나도 관련이 없는 과목 있잖아요. 그런 과목의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에 교수님께서 그래도 이거는 좀 강조하셨다 하는 정말 몇 개만 골라가지고 완벽하게 외우는 거예요. 혹여나 시험 문제에 그게 안 나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외운 걸 최대한 자세히, 최대한 정성스럽게 시험지에 적어서 내고 또 주어진 시험 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생각한 것들을 자세히 또 여러분들이 임용고시에서 그런 관련지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아웃풋해서 쭉 쓰고 나오면 어쨌든 간 백지는 아니잖아요. 교수님께서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또 임용고시 공부한 것과 관련지어서 쓴 것이 가상해서라도 F는 안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임용이랑 관련 없는 시험에 대해서 대처를 하였고 최소한 B 이상은 다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도 4학년 1학기 때는 백지는 내지 말자라는 그런 작은 신념 아래에 시험 공부를 아주 조금 했고 그래서 1, 2, 3학년 때보다 학점은 평균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지만 그것이 임용시험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고 그 시기에 임용에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말 0.1도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그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자원 중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형 공부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제가 이 시기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기쯤 되면은 사실 모형에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크게 남지 않습니다. 모형은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공부해온 파트 중 하나이기도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겨울방학 때부터 모형을 꾸준히 외워서 지금까지 스터디를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스터디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테지만요. 저도 겨울방학 인강 개강 스타트 시작 딱 했을 때부터 모형은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주어진 범위를 최선을 다해서 외우려고 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모형을 빨리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시기까지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선순위를 정말 잘 세우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형은 그래도 우리가 어쨌거나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서 몇 텀 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할 일 많고 정말 체력적으로 지치는 시기에는
살짝 가볍게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6월의 구간에는 강약 조절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모형은 살짝 지금까지보다는 그 강도를 낮춰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모형 공부를 했는지 모형 공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군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형 공부법의 부제는 모형, 늘 신선한 방식으로인데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겨울 방학 때부터 임용고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정말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모형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되게 지치고 또 지겹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형은 이렇게 지겨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되게 신선한 방법으로 그 스터디 방법을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형 공부의 초기에는 저는 모형을 엄청 빡세게 공부한 편이었어요. 겨울방학 인강 시작 스타트 한 때부터 6월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냐. 저는 밴드 인증 스터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을 인증했느냐? 백지 아웃풋 한 것을 인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해당되는 모형들을 정해서 그 모형에 대해서 모형명, 단계명, 세부 활동, 모형의 특징 등등등등 기본 이론 교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에 있는 모형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아웃풋하는 방식으로 백지 아웃풋 인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증 방식은요,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빡센 방식이요. 왜냐면 아무런 비계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아웃풋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떠오르지 않는 특징들이나 떠오르지 않는 디테일들이 많으면은 그거를 고칠 때마다 이거 또 못 떠올렸다 하면서 조금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좀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에는 모형을 빡세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1학기 학기 중이 되면서 점점 이 방법이 되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했을 때는 겨울방학 때 그리고 초기 3, 4월에는 정말 모든 거를 완벽하게 외워야겠다. 정말 있는 그대로 백지에다가 모든 걸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외워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달달 암기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이 모형에 대해서 전체적인 키워드가 무엇일까? 각 단계에 대한 특징이 써 있으면 그 특징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런 키워드 뽑아내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해 기반으로 그 모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를 조금 더 초점을 두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시기에 이 모형에 대해서 정말 달달달달 모든 특징들을 다 보지 않고 아웃풋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저의 초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시험에는 그 모형에 대해서 모든 걸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방향성을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모형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1년 동안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또 그 전에 합격생 선배님들의 후기나 선배님들의 공부 방법 소개를 들었을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왜 하필 우리 임고생들은 이 모형에 대해서는 되게 달달 암기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었는데요. 우리가 기본 이론 책 그리고 강론책을 정말 문장 그대로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형도 역시 굳이 그 기본 이론과 또 기본 이론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과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정말 모든 워딩 똑같이 모든 포인트 정말 0.1도 빠짐없이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은 이런 수기가 많았거든요. 모형만큼은 있는 그대로 다 외웠다. 양이 별로 없기도 하고 1년 내내 공부했기 때문에 모형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했다. 짝 스터디를 할 경우 무슨 모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해봐. 그러면은 그걸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줄줄줄줄 다 완벽하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빠진 게 있으면 그걸 보충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말터디를 진행했다. 라는 수기를 저는 정말 많이 읽었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다른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모형 공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그 책의 표현들을, 문장들을 전부 다 외우려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강박은 지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백지 아웃풋을 했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1, 2, 3월 달에는 한글 파일에다가 주로 했는데 그거는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지나치게 너무 자세히 아웃풋을 한 경향이 있어서 크게 좋은 예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약간의 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책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다 적으려고 막 노력하고 고군분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굿노트가 이제 4월부터 조금씩 학기 중이 되면서 정신없고 바빠지면서 조금 간소화된 그런 백지 아웃풋의 모습입니다. 우선 타이핑으로 확실하게 그 단계명들을 아웃풋을 하고 그 다음에 굿노트 펜으로 거기다 내가 생각나는 그 단계의 특징들, 키워드들을 조금씩 적어놓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면서 빠뜨린 것들은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은 보통 강의 시간 전후나 또는 강의 시간 중에도 종종 일어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단순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짜투리 시간, 강의 시간 중에 정말 남는 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 떠들고 있을 때 이어폰 끼고 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활동이라서 주로 저는 학교에서 이 아웃풋, 모양 아웃풋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1월부터 5월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밴드 인증 스터디, 백지 아웃풋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6월쯤 되면 정말 지겨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백지 아웃풋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나만의 단권한 자료 만들기. 다시 말하면 선배 자료 수정하기인데요. 선배들한테 받은 모형 자료들을 보면 아마 전 과목의 모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스타일에 잘 맞는 것들을 하나 선정해서 그거를 또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또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들어오는 형식으로 바꾸고 또 선배의 청킹이 아닌 내가 외운 내 청킹, 그리고 선배 교재에 있던 어휘가 아니라 내 교재에 있던 나의 어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넣어서 또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것들, 지금까지 1월부터 5월까지 스터디를 하면서 맨날 틀리고 맨날 까먹는 것들은 좀 다른 색깔로 아니면 진한 글씨로 강조해서 만든 나만의 단권한 자료를 만드는 거죠. 이 단권한 자료는 한번 만들어두면은 뽀개기 때까지 쭉 나만의 자료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어쨌든 확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기본 이론 책도 펼쳐보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 선배들의 자료도 한번 살펴보고 또 내가 1월부터 5월까지 했던 그 모형 공부 흔적들도 살펴보면서 모형 인풋을 할 수 있고 그 인풋 또한 그날의 모형 공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모형 공부하면은 주로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아웃풋도 아웃풋이지만 사실 인풋도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권한 자료를 만들면서 인풋의 양을 조금씩 늘리고 그 시간을 늘리면서 이것도 모형 공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자료가 만들어지면 어떤 과목의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 나만의 자료 위에 만들어진 자료 위에 직접 암기펜을 쳤어요. 그래서 그 암기펜에다가 암기판을 대고 혼자 아웃풋을 한 후에 그것을 그 흔적을 밴드에다 인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암기펜을 치고 그냥 타이핑이 아니라 말터디를 혼자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다 일일이 타이핑하고 손으로 적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절약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웃풋보다 인풋에 조금 더 시간을 쓰고 나만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시간을 쓰면서 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인증을 했던 방식입니다. 보면 날짜가 6월 15일이죠. 딱 이맘때쯤 기말고사랑 이것저것으로 막 지쳐가지고 더 이상 타이핑을 할 힘도 없는 그런 시기겠죠. 여기 보면은 6월 인증 빠샤 해놓고 타이핑이 지겨워서 말터디로 갈아탈게 라고 했는데
네, 지겨운 것도 지겨운 거지만 스트레스가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료는, 모형 자료는 제가 선택했던 선배 자료 중 하나고요. 거기에 있는 청킹들을 또 제가 사용했던 청킹으로 바꾸고, 또 여기 있는 설명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를 넣어서 저번에 어휘들을 다 바꿔가지고 만든 자료, 그거를 프린트해서 거기다 암기펜을 치고, 그 암기펜을 쳐서 암기펜을 쳐서 그 혼자 스터디를 했다는 인증샷을 남겨서 그냥 올린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이 저만의 모형 단권화 자료는요, 총 2세트를 쭉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요, 누적 오답을 체크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용도예요. 스터디를 할 때마다 조금 더 안 외워졌던 내용들을 표시하고, 또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추가하는 용도로 공부 용도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암기펜을 쭉쭉 자유롭게 칠 수 있는 용도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세트의 암기 자료를, 모형 자료를 가지고 모형 공부를 스스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인 나만의 모형 단권화 자료 만들기 단계가 끝나는 시점은 모든 과목을 혼자서 한 텀을 돌려서 자료가 완성된 시점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히 인증샷만 올리면서 나 혼자 암기펜 치는 그 홈스터디가 꽤 오랫동안 한 텀 쭉 지속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절약할 수 있고 되게 효율적으로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좀 강제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모형 공부가 루즈해졌다,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학기 중에 폭풍이 좀 물러가고 종강을 하고 여름방학이 되자 스터디 방식을 또 바꿨습니다. 이때는 전화 스터디, 매일 전화 스터디로 모형의 공부 방법을 바꿨는데요. 여름방학 중에 시작을 했고 한 사람당 15분씩 묻고 답하기. 내가 먼저 15분 물어봐주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15분 물어봐주고, 이렇게 해서 총 30분 동안 진행이 되는 모형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같은 분과 두 텀을 이렇게 전화 스터디로 돌렸는데요. 텀은 총 20일 텀으로 매일매일 전화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제 기억에 아마 저녁 먹기 전 5시 반이었나? 5시 반부터 6시 이때쯤으로 저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아는 재수생 언니랑 같이 이 모형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 또는 N수 하시는 선배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진행해도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량이 어느 정도 차올랐고, 그리고 선배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전 연도의 강조점이랑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N수생분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이 해외 연수를 갔던 친한 언니랑 같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모형 스터디를 하는 시간이 이 30분이 하루 중에서 또 유일하게 친한 사람과 대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터디일지라도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은근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금 모형이 루즈해진다, 나 혼자 효율적으로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강제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조금 강제성이 필요할 때는 전화 스터디로 하되 꼭 시간을 정해놓고 묻고 답하는 걸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방법은 다양한 선배들의 모형 자료를 훑어보는 건데요. 물론 이거는 이전에도 여러 번 했었던 작업이긴 하지만 더 많이 모형 공부를 하고 나서 여름방학 때쯤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여러 선배들의 모형 자료를 훑어보면은 또 새로운 관점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 봤던 거랑은 또 다르게 보이는 포인트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 범위에 조금 더 추가할 만한 유의미한 포인트들을 추출해낸다, 먹이 사냥을 한다, 보물찾기를 한다, 그런 기분으로 한 번 더 탐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은
그 전화 스터디를 하는 그런 중에 같이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관점이 있으면 그것 또한 전화 스터디 같이 하는 언니한테 항상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단계는 둘 다 뽀개기를 할 때 제가 모형 공부를 했던 방법인데요. 이 6번째, 7번째 단계는 거의 동시에 뽀개기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6번째는 뽀개기 최종 모형 질문 리스트 만들기입니다. 질문 리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모형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질문 형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건 정말 뽀개기 시기가 되어서까지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것들, 맨날 틀리는 그런 포인트들이거나 아니면 그 모형에 정말 핵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질문들을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수시로 그 질문 리스트를 보면서 모형에 대한 아웃풋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오답은 댓글로 누적적으로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은 이제 뽀개기 때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시간이 금인데 나중에 또 전화 스터디를 스터디원과 뽀개기원과 함께 할 때 빨리빨리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이 질문 리스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스터디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7번에 보면 뽀개기원과 하루 한 번 전화 스터디라고 되어 있고, 한 사람당 5분씩만 놓고 답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는 정말 한 사람당 15분 이렇게 길게 여유를 두고 스터디를 진행했다면, 뽀개기 때는 이 모형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5분 이렇게 딱 10분만 모형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인 공부로 하긴 했죠. 어쨌든 간 이 5분 동안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뽀개기원한테 빨리빨리 물어봐 줄 수 있으려면은 그 포인트들을 미리 정리해 놨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용한 게 이 6번에 있는 저만의 최종 질문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외워지는 것들도 다시 한번 또 입 밖에 내면서 복습할 수 있고, 또 뽀개기원한테 내가 생각하는 중점 포인트를 짚어줄 수도 있고,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6번, 7번 뽀개기 시기의 공부는 지금 봐봤자 어차피 나중에 기억 안 나니까 뽀개기 계획 세울 때 다시 한번 영상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굿노트 계획표가 정말 조촐한 저의 여름방학 모형 전화 스터디 계획표입니다. 뭔가 계획표 짜실 때 저처럼 그냥 이렇게 투박하게 짜도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예쁘게 짜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짰어요. 그래서 1일차부터 20일차까지 과목별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네, 매일매일 진행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음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 블로그인데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아마 과학 모형, 실과 모형, 미술 모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질문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또는 9월이죠. 뽀개기 시기에 만들었던 최종 질문 리스트입니다. 모형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그 모형에 대한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저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뽀개기 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저만의 외계어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쭉쭉쭉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고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화면은 비슷한 단계명들을 또 비교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보면은 과목별로도, 그러니까 과목 안에서 말고 서로 다른 과목 간에도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혼동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블라블라, 비교 분석 블라블라 이런 비슷한 문제 해결이나 비교 분석이 들어가는 단계명들을 다 모아서 쭉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이것도 10월 달에 한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뽀개기 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간지러운 부분이 있으셔서 스스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긁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스스로 잘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모형 공부를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신선한 방식으로 해나갔는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포인트가 모형에 그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다. 강약 조절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시기는 모형이 스트레스가 받는다면 살짝 약하게 아웃풋보다는 인풋에 조금 더 시간을 주면서 그냥 편안하게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또 뽀개기 시기가 되면 모형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꼭 강약 조절을 잘해서 체력 잘 지킬 수 있는 또 마음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는 6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